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부산 지역의 묵은지 같은 해묵은 이슈를 갓 담근 이 봄동 무침처럼 칼칼하고 맛있게 풀어보는 시간 부산 기자회견입니다. 네, 오늘 좀 새 얼굴 함께 해주셨잖아요. 네네. 네. 전화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굉장히 어색해 보이시네요. 이거. 네. 오늘 사실 우리 기자회견 뇌생남 이 박근수 보도팀장이 돌봄 휴가를 가셨어요. 그래서 오늘 빈자리는 좀 이성과 감성을 모두 가진 찐 학자 이 부산대학교 도시공학과 김종구 교수님이 좀 메워주시겠습니다. 그 앞에 그 따도남 명찰이 있는데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포사지라는 생각하시고. 네. 따도남 이 별명 마음에 드시나요, 교수님? 좀 오래된 이게 닉네임이지 않습니까? 네, 뭐 차도남, 따도남. 그렇죠, 그렇죠. 차가운 도시의 남자 이렇게 도자가 도시라고는 알고 있는 도를 도시라고 해석을 하지 않으면은 따도남 같은 경우는 따로 돌아버린 남자, 따로 돌아버린 남자 이렇게 해석도 가능합니다. 오늘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뭐 이런 일반적인 시사 정책 토론 방송에는 뭐 가끔 출연을 해봤습니다만은 이런 이제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기자회견식 이런 형태는 처음입니다. 네. 좀 긴장되기도 하고 불안되기도 하고 또 기대도 됩니다. 네. 뭐 나름대로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좀 한번 호흡 쭉 맞춰보고 고정으로. 게스트로서 고정이요. 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김동국 교수님이 이제 제가 작년에 부산경실련에 있을 때 이제 한 4번 정도 뵀는데 도시공학과의 교수님이 거의 개발론자의 가깝습니다. 개발을 해야 예, 그렇죠. 김종국 교수님은 유일하게 거기서 이제 소신이 있으시고 이제 조금 거기에 다른 의견을 가지신 교수님이세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기자님들이 많이 좀 찾아가는 그래서 뉴스에 많이 나오시는 그 언론인이 사랑하는 우리 김종구 교수님과 함께하는 부산 기자회견 오늘 첫 번째 순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이슈는 이 지지부진한 이 노포동 터미널 발전 도대체 언제 되나입니다. 일단 이 노포동 터미널 인근 개발 요구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오래됐죠. 네, 그 역사 좀 아실 것 같은데 교수님. 기존의 우리 터미널은 고속버스 터미널은 분리가 되어 있었죠. 고속버스 터미널은 80년 중반에 만들어져서 동래구에 지금의 보라 아파트 있죠. 그 옆에 쭉 있었고, 그 다음에 시외버스 터미널은 지금의 동래 롯데백화점 그 자리에 위치해 있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죠. 뭐 시설의 협소함이라든지 교통 문제, 지역의 상권 개발 문제, 그 다음에 고속도로 톨게이트가 좀 원거리에 있다는 이런 문제로 해서 이제 통합 이전을 하자. 그렇게 해서 지금의 이 자리에 온 게 2000년도입니다. 네. 사실 2000년이면 20년 정도 된 건데 옮겨오기는 했지만 굉장히 시설이 지금 현재도 노후화가 굉장히 많이 돼 있더라고요. 부산시가 2001년에 이제 시외 고속버스가 도심으로 들어와서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213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노포 터미널, 부산종합버스 터미널이라고 하죠. 이 터미널을 건립을 했고 이제 노포 IC가 2005년에 건립이 됐습니다. 노포 IC 건립을 통해서 경부고속도로, 중앙고속도로 양산지선, 남해고속도로를 경유해서 진출해도 시키겠다 그런 계획이었는데 이게 터미널이 사실은 지금 반쪽에 불과하다 이런 상황이 있는 겁니다.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반쪽에 불과하기 때문에 부산교통공사에서 이제 지난해 이 노포 복합 환승센터를 만들겠다. 그래서 이와 관련한 타당성 용역을 시작하겠다. 개발을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런 보도가 이어지면서 이제 드디어 조금 노포 복합 환승센터부터 개발이 되는 건가? 이런 기대감이 있었거든요. 금정구 노포동 부산종합버스터미널이 20년 만에 복합 환승센터로 새 단장합니다. 부산시와 부산교통공사는 종합버스터미널에 복합 환승센터를 짓고 주변 지역을 개발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이달 중에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개발 대상지는 도시철도 1호선 노포역사와 종합버스터미널을 포함한 6만 6천 제곱미터가량입니다. 시와 교통공사는 내년에 사업 타당성 검토가 끝나면 사업자를 공모해 2022년 10월 착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우리 대 기자님 설명 좀 해주시죠. 복합 환승센터.
어떤 곳인지. 네. 복합 환승센터라는 거는 이제 터미널의 위치가 네. 부산 외곽에 있죠. 그래서 경남 양산 또 울산까지 이어질 수 있는 곳인데 그래서 굉장히 이제 부산 시민과 경남도 인근에 있는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이 유동 인구가 많죠. 그래서 여기에 도시철도, 버스터미널 등의 네. 택시라든지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한 곳에서 와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죠. 결국은 네. 이용자의 편익을 네. 위한 그런 시설이죠. 2000년대 들어오면서부터 이제는 그 기능에다가 도시의 다양한 기능들을 이제 복합적으로 넣기 시작을 했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상업, 업무, 그다음에 위락, 심지어는 주거까지 주변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크게 파급 효과를 주자라는 게 이제 최근에 인식되고 있는 복합 환승 터미널 지역 연계 개발 사업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용역을 시작했는데 사실 취재를 해보니까 좀 대반전이 좀 숨어 있었어요. 용역이 용역이. 영화 스릴러 용역 아니 저도 조금 반전이 있어요. 스릴러급 이 반전이라고 느꼈어요. 왜냐하면 뒷부분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실 시도 그렇고 부산교통공사에서도 용역은 시작한 건 알겠는데 이 결과에 대해서 제가 몇 차례 요청을 했는데 대답 없는 대답을 안 해주는 거. 저희들은 뭐 대충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예상은 하셨군요. 네, 전문가시니까. 네. 그걸 이유가 지금 나중에 설명을 드리죠. 네, 네, 한 네. 8, 9년 지나는 그렇죠. 패턴을 보면 네, 네, 다 네. 예상되죠. 그러니까요. 사실 이 노포동 이 터미널 용역이 지난해 시작이 됐지만 좀 뭐 빠르게 이렇게 한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네, 몇 그렇죠. 차례 계속 뭐 엎어졌잖아요. 이게 뭐 주변 개발한다고 했다가 노포 복합 환승센터로 이제 만든다고 했다가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사실 이 부산 종합터미널에 대한 기억 뭐 없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네. 버스를 타고 네. 이용하시는 네, 분들은 네, 그쵸. 대부분 터미널 한 번씩 꼭 가보는 네, 한번 터미널 이용해서 뭐 연인도 만나러 가보시고, 네. 가족이 봅니다. 제 첫사랑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네. 뭐 아무리 접근성이 안 좋다 하더라도 연 600만 명이 이용하는 터미널이기도 네, 하고 부산 종합터미널이라는 곳은 여전히 중요한 곳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런 모습이긴 한데 왜 외곽으로 이렇게 밀려났나? 뭐 이런 이유가 있을까요? 종합터미널이라고 하는 것은 외곽 지역에 입지하는 게 사실은 유리는 하죠. 왜냐하면 고속도로와 바로 인접하는 게 네, 네, 접근성이 가장 좋기 때문에 저희들은 교통 기능만 본다면 맞는 곳이에요. 주변에 대해서 사실 금정구에서 어쨌든 지금 내륙의 관문인데 너무 이미지 자체가 초라한 거 아니냐 이런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있고 도시공학 이제 전문가들의 입장 그리고 학계의 입장에서 이렇게 이 지역 쪽 개발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네네네. 금정구의 어떤 행정 관계되는 분이나 네. 정치를 책임지고 있는 국회의원들 이런 분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을 좀 전환시켜야 된다. 왜냐하면은 자꾸 아마 성공 사례를 비교를 하는 것 같아요. 네네. 예를 들어서 광주에 유스퀘어라고 하는 광주 종합터미널이 있습니다. 네네. 그렇죠. 거기는 광주 도심에서 인접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상업, 업무, 다시 복합시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네. 그다음에 서울의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 다 아시지만은 그 고속버스 터미널이 이제 비대해지니까 알고 계시다시피 거기서 인접한 센트럴 시티 터미널을 만들잖아요. 네. 그래서 호남선과 일부 충청선을 분리를 시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신세계가 민저가 들어옵니다. 근데 그런 성공 사례 지역의 활성화 도움이 되는 성공 사례를 보다 보니 네. 이왕이면 다른 데서 하는 저런 복합 환승 터미널 즉 다양한 도시 기능을 넣어보자 해서 네. 정치인과 금정구가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근데 그건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여러 가지 제도적 조건 이미 뭐 그린벨트, 상수원 보호구역, 자연 녹지는 도시개발 사업을 하면 일부 네, 용도적 해제가 상향 조정은 가능하지만. 해제가 상향 조정이 가능합니다. 상향 조정. 일반 상업지역으로. 네네네. 그 이외에 이 지비와 상수원 보호구역은 힘들죠 해제하기가. 자 그런 곳에 어떻게 이런 대형의 복합 개발을 할 것인지를 생각하는 그분들이 저는 조금 대규모의 발상 전환을 해야 됩니다. 네네. 근데 터미널 보통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쇼핑 시설, 뭐 이용하고 뭐 이런 편의 시설인데 좀 노포만의 그런 매력은 조금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 네. 찾아야죠. 전원적인 네, 전원적인 그런 풍경이나 주변에 아주 좋은 환경을 살려서 뭔가를 찾아낼 수 있는 그런 발상의 전환을 가져가지 않으면 여기는 안 맞습니다. 그 교수님께서 이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듣는 순간 네. 우리
노포 터미널에 가면 오시계 시장도 있고, 그렇죠. 뭐 화훼 단지도 있고, 꽃도 있고, 자연도 있고, 외려 네. 강점을 있는 거를 꼭 바꾸기보다 인위적으로 바뀌기보다 이걸 살려서 하는 게 네.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바꿀 수 있으면 바꾸는 게 좋거든요. 그렇죠. 네네. 아무래도 관광 인프라가 없다 보니까 그렇죠. 노포동을 중심으로 어떤 지역 경제를 조금 살리는 것도 금정구의 그런 입장에서는 굉장히 급한 일이 아닌가? 저는 조금 개발이 조금 필요하다 이런 조금 생각이거든요. 저런 어떤 네네. 시설들이 복합적으로 들어가서 저게 이제 활성화가 되려면은 네. 조건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반드시 필요한 게 정주 여건이 주변에 형성이 돼야 돼요. 주변. 그래서 지금 이제 저런 기능이 복합적으로 들어가서 성공한 케이스 다 주변에 주거시설이 정주가 되어 있어요. 아파트라든지 상업시설과 그렇죠. 주거시설과 다 복합적인 정주 환경이 다 맞춰져 있는 곳에 다 성공을 하는데 저기는 그 정주 환경을 일부 넣지 않으면은 저 터미널을 이용하는 이용객만 가지고 저런 대형의 시설들이 활용 가능할까요? 저는 무리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궁금한 게 네. 그래서 아까 막 얘기했는데 용역 결과 얘기하다가 지금 다른 데로 빠져. 그래서 용역 결과가 어떻게 아니 됐는데? 그래서 그거 좀 알려주세요. 이게 사실 이 개발에 대한 미련을 계속 못 버리고 있어요. 사실은 계속 취재를 해보니까 최근에 노포 복합 환승센터 용역이 진행조차 못했더라고요. 2018년 7월 부산교통공사 내 노포 복합 환승센터를 위한 추진단이 설치되고 지난해 1월엔 노포역 일대 복합 환승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를 위한 계획이 추진되면서 주변 개발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그때는 막 빨리 진행을 하려 했는데 환승센터도 처음에는 뭐 21년도 말 22년도 이때 막 추진을 했었는데 현재 어디까지 추진됐을까 점검해봤습니다. 그런데 노포 복합 환승센터 개발이 전면 보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노포 복합 환승센터 개발을 위한 타당성 용역이 2차례 유찰되면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구성된 팀은 해산됐습니다. 단독 수의를 할 건지 말 건지 고민을 하다가 네네. 아직 시기상조인 것 같다고 하면서 이제 내부 보고를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사업을 일단 보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당초 노포 복합 환승센터 추진단은 첫 단추조차 꿰지 못하고 해산된 겁니다. 추진단까지 이제 만들어져서 이제 1년 동안 이 사업에 대해서 이제 타당성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주변의 그런 제한구역, 그런 해제 여부라든지 이런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좀 개발을 추진해보자 이런 추진단이 있었는데 지난해 7월에 효력이 중단이 됐고 그러면서 팀이 해체가 됐고 그래서 제가 여쭤봤거든요. 그러면 언제쯤 다시 시작할까요? 이렇게 하니까 5년 뒤에 한번 좀 고민을 해보든지 아니면 스포원이라든지 이제 덕계 그 주변의 그런 지역 개발이 조금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을 봐서 다시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표현 자체를 잠정 보류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사실 이번에 총선이 치러졌고 백종건 당선자뿐만 아니라 총선에 나온 후보자들도 이 노포동 주변 개발하겠다 이런 공약 내세웠거든요. 임기 안에 힘들 것 같은데 당선자께서 이런 공약을 했기 때문에 조금 실현이 될까? 좀 지역 주민들의 기대감도 있더라고요. 제가 실제로 좀 여쭤보니까. 지역 주민들은 당연히 기대를 할 것 같고 네, 사실 네. 저희들도 기대를 하고 싶죠. 그래서 사실 이 대상지를 가지고 저는 한 10년 가까이 우리 학생들하고 고민하고 연구를 해봤거든요. 네. 근데 대안이 안 나왔죠. 결국 마지막으로는. 네, 그 네.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게 국비를 지원받든지 시비를 지원받든지 어떤 공공의 재원이 투입이 된다면은 네.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전혀 그런 게 백지 상태에서는 네. 결국 우수한 민간의 자본이 투자되는 민자 사업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럼 과연 저기에 민자 사업이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교통공사가 타당성이라는 용어를 붙인 겁니다. 네, 타당성은 네. 비시 분석을 해야 되니까 이게 이제 경제성 사업성 분석이 나와야 됩니다. 1.0 이상으로 안 나오죠 당연히. 네, 그래서 그냥 네, 그래서 지금 거나 마찬가지네요. 당연한 네. 거죠. 우선 협상 대상자가 선정도 안 될 뿐이며 서울에서 메이저급 용역사들도 회피하는 저 사업지를 네. 어떻게 교통공사가 용역을 추진하겠습니까? 교수님 말씀에 보태기를 하자면 이제 부산시가 2014년에 1억 원을 들여서 종합버스터미널 이동 정비 용역을 합니다. 그 내용에 보면 용역 대상 면적이 종합버스터미널, 전통시장 등 36만 1,000제곱미터를
대상으로 해서 고속도로 관문 성격에 맞게 숙박시설 유치하고 버스터미널을 도시철도,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 환승에 연계해서 재개발하는 방안 등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개발 제한구역 해제 대상은 뭐 어느 정도 잡을지에 대해서도 용역까지 담고 있고 이렇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사실은 되풀이하고 있거든요. 그 용역 개발에 대해서. 그러면 이런 건 어떨까요? 이 지역을 주변 환경, 뭐 앞서서 말씀드렸던 오시계 시장이라든지 화훼단지라든지 이런 좀 힐링 그런 공간으로 자연스럽게 좀 생성되게 하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사실 트립 크라운으로 규제가 3종 세트로 묶여 있는데 안 되는 상황에서 계속 하겠다 이런 것보다는 이제 결국에는 작장마을이라는 취약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작장마을 주민들의 마인드에서 작장마을 주민들을 위한 작장마을에 작장마을을 위한 그런 마인드로 가야 된다. 근데 제가 그 마을, 인근 마을 가보니까 굉장히 농촌의 그런 느낌도 나면서 도심의 그런 느낌도 나면서 좀 마음이 되게 편안해지는 이런 생각이 들긴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휴먼 스케일을 가지고 있는 골목길을 조성하고 가로를 조성해서 아주 고즈넉하게 어떤 산책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만들어지면 참 좋죠. 근데 그렇게 만들어지려면은 어떤 주변의 정주 환경이나 사람이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가 갖추어져야 됩니다. 근데 그게 전혀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욕심을 부리면은 부작용이 생기죠. 그런 것도 쉽지 않다. 예, 그래서 역발상적인 어떤 아이디어의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어떤 부분이 될까요? 분리되어 있던 곳을 통합해서 이전을 했는데 다시 한번 분리시키는 방법도 있다.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시외버스 터미널은 전원 풍경에 맞다고 보고 넣어두고 아까 말씀하신 교통적인 문제는 발생을 합니다만 자, 고속버스 터미널, 즉 이용객이 많고 유동인구가 많이 발생하는 고속버스 터미널을 다시 같이 들어가자 동네로. 거기에 서울의 센트럴 시티 터미널과 같은 내용들을 한번 고민해보자. 만약에 부산시나 교통공사가 검증 구하고 이렇게 의견을 일치시켜서 민자를 유치하고 싶으면은 거기 같으면 사업자들이 당연히 들어온다. 롯데백화점 자리이기 때문에 거기를 활성화해서 주변 시설하고 같이 가는 방법은 있다. 단 교통 문제는 별도로 또 해결해야 된다. 이런 문제가 또 있죠. 도심으로 다시 터미널이 이전을 한다면 그런 교통 혼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특히 주 부산종합터미널과의 그 운영 계약 기간이 2021년으로 종료됩니다. 내년이군요. 예, 그렇죠. SRT 개통 이후에 부산종합터미널의 이용객 수가 매년 10%씩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는 지금 부산종합터미널의 그 이제 방향이 바뀌어야 됐다고 왔다. 그런 점에서 이제 좀 바뀌어야 될 부분이 있고 어차피 상수도 보호구역, 해동수용지가 상수도 보호구역 묶였기 때문에 이제 트리플 크라운의 하나인 상수도 보호구역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됩니다. 부산시도 이를 인지하고 있죠. 이 개발 안 되는 문제를 인정을 하고 그러면 주민들을 위한 걸 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힘들다. 미련이 이제 그만 가져라. 미련을 놓아라. 미련을 놓아라. 그렇군요. 예산 낭비 더 이상 하지 말고 용역한다고. 이렇게 좀 결론이 저희끼리는 이렇게 나버렸는데 일단 뭐 별점 한번 줘보죠. 저에게도 이런 날이 오네요. 이 지지부진한 이 노포동 터미널 발전 도대체 언제 되나. 그런데 용역을 시작했는데 사실 취재를 해보니까 좀 대반전이 노포 복합 환승센터 용역이 진행조차 못했더라고요. 당초 노포 복합 환승센터 추진단은 첫 단추조차 꿰지 못하고 해산된 겁니다. 부산 탈곡기 안일규 이번에 제가 처음입니다. 평론가님. 저는 4.4. 4.4. 오. 굉장히 높네요. 생각보다 고구마 같은 아이템 가지고 왔다. 또 혼날 줄 알았는데. 이번에는 사실상 그 단독에 가까운 내용이라는 점에서 4.4라는 점이. 대 기자님 별점 주시죠. 이게 그 지역민들은 굉장히 슬퍼하고 있는데 혼자 별점 많이 받아서 기뻐하는 거는 더 이상 안 될 것 같죠? 어쨌든 애정을 가지고 계속 관심 있게 보고 한 거니까 이 아이템에 대해서만 평가를 주시죠. 내가 너무 앞서갔군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단독을 했고요. 그래서 잊혀졌던 부분들을 이렇게 좀 챙겨봤다는 점에서 저는 4.5점. 우와, 오늘 되게 후하시네요. 원래 좀 잘 줘요. 그렇군요. 나도 받아야 되는 입장이라서 약할 수가 없어요. 저희 오늘 뉴페이스 따도남 김종구 교수님의 별점 오늘 기대되네요. 우리 부산의 아주 현안 문제를 이렇게 테이블에 올려줬다는 점에서는 높이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4.6을 드립니다. 근데 단
네. 이게 정말 풀기 어려운 난제를 올려서 우리 네. 패널들을 아주 고생시킨 점에 대해서 감점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0.1점을 빼서 4.5점으로 하죠. 네. 학창 시절에 못 받던 점수를. 원래 기자가 전문가들이나 시민단체 사람들 난제를 올려서 교육을 시켜야 돼요. 네. 두 번째 이슈는 우리 대기자, 라떼 기자, 2년만 채우면 20년 차 기자, 네, 김하식 기자님 준비하셨죠? 네. 야, 역시 우리 대기자님은 마이크에 이제 뭐 하나 또 닉네임 하나 더 붙이시죠. 이제 한 5개 채워서. 18년 차 기자. 네. 큰 기자라는 게 아니고 대기한다. 기다린다 하는 것 계속 같아. 대기하고 있다. 아니 스탠바이. 스탠바이. 18년째 대기. 네. 우리 차 기자도 이제 라떼 기자 좀 이렇게 좀 아니에요. 되는 것 같아. 저는 아니에요. 저는 라떼는 10년 차. 아니에요. 저는 비밀입니다. 비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이제 준비한 아이템은 이제 이 아이템 하면 이렇게 떠오르는 동요가 있습니다. 한 곡 부르시죠. 네,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자, 이왕 하는 거. 이거 PD 깔아주실 거죠? 네. 예, 알겠습니다. 기찻길옆 오막살이 아기 잘도 잔다. 근데 이 노래가 떠오르면 이제 이게 과연 사실일까? 기찻길 옆인데 산 잘까? 그러니까 기차기 옆에서 아기가 어떻게 잠을 잘? 적응을 했겠죠. 그렇죠. 실제 동요가 아니고 많은 분들이 이제 현실이죠. 부산 도심을 관통하는 철길이 굉장히 많아서 특히 부산은 노래는 거짓이 아니고 팩트다. 네, 맞아요. 근데 실제 보면 부산에 철도 삼각지가 있어요. 아직까지. 네네, 점포도 진구에 있습니다. 그렇죠. 진구 부암일동 지역에 약 7만 제곱미터. 여기에 주택이 한 120여 채 있어요. 네. 이제 800가구에 1,400여 명의 주민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행불편, 뭐 철도 하부 통로 중 12곳은 소방차 등 대형 차량이 통행할 수가 없고 그래서 안전에도 굉장히 위협받고 있죠. 네, 이게 부산 철도 재배치 사업 사실 일부에서 한 다룬 아이템과 어깨를 견줄 만큼 묵은지처럼 푹 고운 정말 해묵은 이슈잖아요. 정말 해묵었다. 취재 정말 많이 하셨죠. 그렇습니다. 일단 이제 부산 철도의 재배치 핵심 일단 제 리포트 먼저 보고 오시죠. 부산에서는 1990년도부터 도심철도 시설 이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10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서명에 참여했습니다. 당시 부산시 전체 인구의 20% 정도가 동참한 겁니다. 부산 시민이 원하는 거죠. 우리 시민 전체가 원하고 이걸 추진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봅니다. 시민들의 이런 바람에 따라 일부 철도 시설 이전과 재배치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동해 남부선은 이미 복선화가 완료됐고 도심 한가운데 자리 잡은 화물 수송과 정비 기능도 외곽 이전이 추진 중입니다. 특히 도심을 가로지르는 경부선 일부를 지하화하는 방안에 대한 타당성 조사에 올해 국비 40억 원가량이 편성됐습니다.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된다면 도심의 공공성 확보와 기능 회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습니다.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된다면 이라는 게 딱 박혀 있는데 참 쉽지 않죠. 이게 모든 사업이 이제 계획대로 잘 흘러가진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큰 맥락은 바꿔야 한다는 거는 동일하나 이제 방법에 대해서는 이제 견해들이 좀 약간 좀 달라지는 거죠. 네, 이게 부산철도 어쨌든 바뀌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재배치 사업에 대해서 자꾸 이슈로 나오는 걸 텐데 좀 뭐 당위성? 지금 우리 부산시는 1905년도에 이제 일본이 개통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7개 선이 달리고 있어요. 경부선, 이제 KTX와 일반선, 동해남부선, 경전선, 부전선, 가야선, 우함선 이렇게 7개가 지금 도심철도가 우리 부산시 영내를 지금 가로지르고 있어요. 네네. 상당히 이제 여러 가지 갈등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데 이 재배치라고 하는 거는 KTX역에 대한 문제였어요. 국토부는 KTX에 대한 모든 선과 기능은 부산역으로 다 가져가라. 지금까지 있던 그 나머지 6개의 일반 철도는 전부 부산역으로 가져간다. 자, 부산은 반대할 수밖에 없죠. 우리는. 안 된다. 부산역에 KTX가 정차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네네네. 거기서 김해공항까지 지금 연결을 다 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그 환승복합터미널을 만들려고 그게야말로 일부에서 했던 이야기가
바로 그런 입지적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 가능한 겁니다. 부산역은. 아직 설계 단계에 있으니 지금이라도 바꾸자. KTX를 부산역에 정차를 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재배치를 하려고 보니까 이제 발생하는 게 뭡니까? 철도 부지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가 이제 북한 재개발 조원역의 부산역입니다. 여기 지금 점선으로 된 곳이 3곳이 있어요. 여기 부산역 옆에 있는 조차시설이고 부산 진역의 CY 부지고 범천 차량 기지입니다. 그래서 이 3곳이 철도 재배치에 의해서 철도 부지가 유효화가 되는 겁니다. 근데 국토부 소유죠. 이쪽은 다 이제 신항으로 옮겨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3곳이 이제 사실은 메인이 되는데 거기에 우리 시민을 위한 쉼터나 공원 녹지를 만들 것이냐, 그러니까 상업 및 이런 어떤 시장성이 있는 사업성이 있는 곳으로 갈 것이냐, 이런 좀 델리케이트한 문제가 들어있는. 저희 한번 토론 한번 해볼까요? 그 안에 그 유휴 시설을 어떻게 어떤 시설로 담을 것인가. 우리 오랫동안 취재를 하셨으니까 어떤 시설이 좋을까요? 저는 명확해요. 저는 이거는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된다. 뜯어내서 없애라라고는 하지 못하지만 이런 재배치라든지 이런 게 논의가 된다면 이곳은 당연히 시민들을 위한 그리고 도심을 다 바꿀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해야 된다. 부산 도심이 한번 전체 구조가 한번 바뀔 수 있는 기회지 않을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마지막 기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역설적에도 철도 시설이 어떤 면에서는 감사하다, 고맙다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대 기자님 의외로 좀 아날로그 감성을 가지신 원형 그대로 좀 복원을 스마트폰 하고. 씁니다. 네, 스마트폰. 이런 좋은 숨 쉴 수 있는 녹지나 오픈 스페이스 공간을 우리가 받는 게 공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국토부의 이제 한국철도시설공단, 코레일 이쪽 부분이 다 소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걸 우리가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려면 우리가 그걸 매입을 해야 돼요. 아니면 또 막대한 예산이. 막대한 그 이제 저 비싼 땅을 우리가 매입할 수는 없고 우리 부산시는 이렇게 다 갈 수는 없다. 좀 돌려달라 시민의 품으로. 이제 요구를 하는데 안 받아들여졌죠. 그래서 이제 물론 여기 이제 범천 차량 기지 안에 복합 메디컬 의료센터를 넣고 부산진 CY 부지에 대형의 상업시설, 컨벤션시설을 넣고 그다음에 부산역 조차시설에 오피스텔 뭐 이런 것도 꽉 넣는 상당히 높은 스카이라인을 그려서 그 군데군데에 녹지와 오픈스페이스를 조금 넣어놨어요. 근데 그건 시민들이 이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이제 울타리가 치워질 거니까. 우리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지금 봤을 때 저는 세모. 2019년 3월 13일 날 국토부가 부산역 이동 철도시설 재배치 사업 기본계획 고시를 한 내용을 보면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사업자로 이제 참여하겠다고 7월 7일 날 이제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 교수님께서 우려하시는 상업적 개발이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면 지하 문제가 다시 또 나오죠. 그러면 이제 생각해봤을 때 다시 좀 고민해서 봐야 될 겁니다. 일단 뭐 상업시설을 안 넣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민간 자본을 끌어다가 개발을 하지 않으면 이 막대한 그 드는 예산을 어떻게 이제 할 것인가. 이 시민들의 바람은 이런 거죠. 시민들의 삶으로 오길 바라는 거죠. 철도시설 이 부지가 결국은 사실 또 부산이 뭐 시민공원이 있지만 공원이 좀 절대적으로 부족하거든요. 교수님, 공원이 도심에서 정말 필요 없는 공간인 건지 어떻습니까? 공원, 참고로 우리 부산시의 공원 면적을 말씀을 드리면 2010년도에는 전국 최하위였어요. 1인당 공원 면적 비율이 우리 전국 평균이 16인데 부산이 그 당시 4.6이었어요. 그렇군요. 우리가 누려야 될 거를 못 누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이제 눈을 감고 그려보십시오. 아까 그 교수님께서 그런 보여줬을 때 철길 빨간 선으로 이 선이 정말 녹색으로 된다면 부산을 가로질러서 우리 부산의 시민들의 삶의 질에 기여하는 게 그렇죠. 이게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이 7개 노선이 다 이제 녹색으로 변하기는 힘들겠죠. 아무래도 이게 이제 철도의 교통 기능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폐선화를 시키면 가능해집니다. 근데 지금의 이 7개 노선 중에 폐선할 수 있는 선이 과연 있을까요? 그러니까 일반 철도가 있고 광역 철도가 있고 도시 철도라고 하는 지하철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빨리빨리 우리가 지하철화 시켜야 되는데 이것도 예산이 없으니까 우리 부산교통공사 즉 시에서 국비를 받는 데는 한계가 있으니까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놓여져 있는 철도 부지를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이제 해야 될 때가 온 거죠. 근데 그렇다면 이제 예산 문제인데 그렇죠. 철도시설 재배치, 그다음에 원인자 부담, 경부선 재하와 타당성 교육, 네. 부지 매입비 등등 하면 돈이 얼마 진짜 들까요? 얼마나 들까요? 범천 차량 기지가 5,600억, 부산시와의 부지가 4,800억, 이게 네. 1, 2, 4만 1, 2안 이런데 다 비슷합니다. 부산역 조차시설이 2,600억, 이제 다 조가 넘죠. 한 조, 1조 몇천억이 되는데, 요건 그래도 이제 활용 방안에 대해서 민자가 투입되는 부분이 있어야 예산인데, 네. 지하화는 우리 KTX 지하화 처음에는 우리 부산시가 부전역에서 부산역까지 다 요구를 했거든요. 안 된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근데 정 안 되면 부산진역에서 부산역이라도 해달라. 근데 그것도 국토부는 좀 안 되고 네. 안 된다 그럽니다. 네, 네, 네. 근데 그 예산만 해도 지금 현재 2조가 들어간다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는 미래를 조금 준비를 하고 미래를 내다봐야 될 것 같은데 좀 근시안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근데 중장기 계획 이렇게 하니까 사실은 이 계획이 중간중간에 너무 변경이 많잖아요. 변경도 많고 시민들만을 위한 그런 계획이 아니라 어떤 정치적인 그런 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끼어들면서 조금 기존에 했던 그런 사업과 별개로 결론적으로는 되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뭐 이제 부산 도시철도 이전이란 게 결국에 크게 두 가지로 나누죠. 범천동 일반 철도 차량 이제 이전하고 네. 이제 부산역 이런 철도 시설 재배치하고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그 먼저 얘기하자면 이제 범천지구 경제성 분석 검토부터 보면 원래 이 당시에 이제 BC가 1.3이 네.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럼 타당성이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2019년 4월에 발표된 정부의 용역 미래철도 차량기지 운영 방안 기초 연구 용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는 1.48로 더 올랐습니다. 그래서 범천 철도 차량기지 같은 경우에 2027년까지 신항으로 이전 추진한다는 게 발표가 됐고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도 선정이 됐죠. 그리고 사업비는 일단 6,293억 정도로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부산 신항으로 역으로 이제 이전한다는 목표 세우고 국토부, 한국철도공사 등과 협의를 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뭐 이렇게 사업 규모가 크고 예산도 이제 크다 보니까 어떤 정치적인 힘, 사업 추진을 위해서 어떤 힘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일단 이번에 총선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 우리 부산 진구 쪽 갑 선거구 후보 네. 모두 이 내용 공약으로 담았잖아요. 아, 네, 그렇죠. 이거 아까 말씀드린 금정구 네, 네. 터미널하고 똑같이 네. 단골 공약이죠. 단골 공약. 이게 없으면 공약이 성립이 안 돼요. 그 해당 국회의원들이 공약을 내거는 그 내용물 사실은 이겁니다. 네. 이 그림을 완성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이런 모습.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조그만 공원 네. 하나 넣고 보면 전부 복합 메디컬 센터, 레지던스 호텔, 판매 시설, 우리 복합 지금 쓰면 아, 여기 조금 있을 거예요. 아, 이만큼. 조금 있어요. 여기 조금 있네요. 여기 조금. 이제 이런 형태로 추진을 하는데 네. 과연 지금 우리 부산 시민들이 요구하는 공원화 그러니까 100%는 되지 않겠지만은 네. 앞으로 우리가 꾸준히 요구를 해야 돼요. 이런 사업을 가는 건 좋다. 네. 좋았어. 우리 전체적인 부산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좋다. 하지만 그 북한 재개발과의 중복성은 배제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에게 좀 돌려달라. 네. 이런 부분들을 여기에 있는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이나 시의 행정가나 네. 공기업인 교통공사 이런 데서 저희들 전문가와 시민들 전체가 계속 주문을 해야 되겠죠. 이거를 보면 그러니까 빠져 있는 게 있어요. 사람이 빠져 있어요. 그러면 사람을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와서 어떤 이 부지가 부산 시민들에게 어떤 도움을 주는 공간으로 바뀔 것이다. 막연히 이런 건물들이 들어오면 뭐 고용이 몇 명 늘어난다. 실질적으로 여기 이런 기관들이 들어왔을 때 이런 전문직들은 다 서울이나 이쪽에 있다는 거죠. 부산도 물론 있겠지만 그런 분들은 취업이 가능하지만 결국 지역민들을 그렇게 해서 뭐 몇만 명 취업시킨다.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것도 뭐 정규직도 아니고 비정규직으로 하면서 그래서 저는 이런 것보다는 이 안에 사람이 좀 빠졌다. 이건 정말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네. 뭐 이제 부산 범천동 일반 차량
정비단 이전 사업의 경우에 뭐 생산 유발 효과 뭐 1조 3,454, 고익 유발 효과를 7,799억을 뭐 추정한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해봐야 아는 것이고요. 실제로 뭐 이런 사업 개발 계획을 사실 가지고 있는데 우리 사실 국회의원 후보들이 여당이든 야당이든 사실 정부의 이런 용역 결과를 가지고 사실 이런 걸 사실 빼내가지고 사실 공약을 만들기 때문에 대동소이한 부분도 있고 그렇죠. 이제 결국 이런 개발 계획에 따라서 가는 부분이 있는 거죠, 사실은. 여기 이현수 의원도 많이 참여를 했죠. 그렇군요. 안타깝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뭐 우리 부산연구원도 좀 다른 길을 계속 제시를 해야 되는데 부산연구원이 최근에 계속 뭐 최근 몇 년 동안 철도 지하화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방향은 제시했는데 트램으로 계속 간다거나 센트럴 레일 파크웨이라는 개념을 제시를 했어요. 뭐냐면 철도 지하 이후에 지상 공간은 공원 및 광장으로 네. 그리고 지상의 철로배는 상업시설로 개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실 개발 쪽으로 많이 네. 절충한답시고 나온 건 개발 이런 거죠. 공원은 꼽사리. 제가 볼 때는 공원이 주가 아니고 네. 공원은 꼽사리. 어쨌든 그 도심 부산의 도심 전체가 사실 회색빛 건물보다는 좀 푸릇푸릇한 그런 연두빛의 숲으로 둘러싸인 상상만 되게, 해도 좋아. 네, 공감하시네요. 네. 그 매년 4월 30일 이제 풍경을 떠올려 보면 초록빛이 아니라 온 도시가 좀 연두빛이잖아요. 그렇죠. 4월 30일이라는 그런 시가 있더라고요. 제가 시 한 소절 좀 읊어도 될까요? 네. 지난번에 김현정 기자가 한번 읽지 않았나요? 네, 살짝 좀 음악 깔아주시면 네, 읽어보겠습니다. 별로 그 마음에 안 차후진할 때 드네요. 이거 나오는 화물차. 저 서운산 연두빛을 좀 보아라. 이런 날 무슨 미움이겠는가? 무슨 사랑이겠는가? 네, 일단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번 순서 기자 말. 네, 이것도 해보네요, 제가 오늘. 네, 말. 이렇게 했나요? 네. 색깔로 이분은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두빛 얘기했는데 저 먼저 해보겠습니다. 부산 철도 재배치 사업은 연두색이다. 네. 사실 조금 안 될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왔지만 연두빛으로 둘러싸인 그런 숲이 무성한 시민에게 그런 공간을 좀 돌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담아봤습니다. 우리 대 기자님. 네. 대기하고 있었는데. 네. 대기하셨는데. 네. 네. 저는 부산 철도 시설 재배치는 살색이다. 모든 사람들의 다양한 사람의 인종의 색깔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거의 회색빛 일색인데 이런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의 살색처럼 네. 다양한 빛으로 좀 그중에 이제 뭐 연두색이, 녹색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삶이 묻어 있는 살색이다. 멋지네요. 야, 이 꿈보다 해몽이라고. 해석을 너무 잘해주셔. 오늘 기자회견 해보니까 두 분이 약간 감성이 맞으세요. 네, 뭔가 네. 오늘 낮이구나 지금. 나 밤인 줄 알았어. 낮에 지금. 네. 밤인 줄 알았어. 처음 죄송합니다. 옮겼는데. 저희 부산 탈곡기 좀 탈탈 털어주시죠. 오늘 색깔로. 네. 저는 이제 오늘 색깔이죠. 네, 오늘 색깔입니다. 회색빛. 아우, 회색빛. 새드합니다, 아주. 새드. 왜냐면 이게 1904년 뭐 한세기를 지난 한세기도 한참 지났죠. 난제지 않습니까? 난제인데다가 뭐 주민들이 실제로 피해를 보고 있고 아마 이게 풀기가 쉽지 않겠다. 그래서 핑크가 아니라 회색. 회색이다. 그래서 회색. 좀 암울하네요. 교수님. 네, 저하고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저는 이제 이게 현실적인 부분하고 기대치를 포함한 바람적인 부분 두 가지 좀 나눠서 색깔을 좀 나타내고 싶은데요. 현실적 부분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래의 불투명성의 한 회색입니다. 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참여 주체에 대한 갈등이 너무 첨예해요. 네. 국토부, 코레일, 시설공단, 우리 부산시, SPC에 막대한 재원을 투자하는 금융사, 그 다음에 각 또 자치구가 있지 않습니까? 이 갈등을 어떻게 해소하느냐는 부분이 너무 첨예하기 때문에 저는 이 미래 불투명성 때문에 일단 회색으로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부산시의 앞으로를 위해서는 꼭 추진돼야 할 일 중에 하나다. 네, 그렇죠. 거기에 우리 부산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아까 말씀하신 삶이 묻어 있는 걷고 싶은 공원과 녹지도 제공을 하고, 이런 복합적인 개발이
가능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핑크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차린 이 메인 메뉴 또 자잘한 찬들 맛있게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박근수 보도팀장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자회견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